2019년 10월 9일 중국에 살고 있었던 50대 한 여성은 아무 연락 없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딸이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얼마 전 출산을 한 지맹치. 이 딸은 미국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얼마 전에 중국 본집으로 돌아와 출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원래 같으면 우리 딸 매일같이 엄마한테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엄마 손주 이쁘지? 하면서 보여주고 육아에 대한 힘듦, 고충 엄마한테 막 털어놓고 하는 앤데, 이상하게 출산 후 미국으로 돌아간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외손주, 채 1살도 안 된 상태인데 엄마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 중국에 있다 보니 미국에 있는 딸 집에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걱정되는 마음에 이 지맹치의 엄마는 바로 딸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지맹치 엄마인데 애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미안한데 혹시 내일 우리 딸 집에 한번 가봐주면 안 될까? 엄마는요, 이 전화를 한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만 생각이 드니까 이게 미치겠던 거죠. 그렇게 다음날 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맹치 친구인데 지금 집에 왔는데 남편 말로는 지맹치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래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미국으로 돌아갔던 딸이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다? 실종된 딸은 당시 28살이었던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지맹치.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구들 눈에 너무너무 착했던 아이. 우수한 성적과 온화한 성격, 얌전한 성격이었다고. 그녀는 중국에서 살다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주리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대학 동기인 이제 남편 엘리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2014년 12월 지맹치는 미국 대학까지 졸업, 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에 그 직장에 신입사원이라고 또 들어왔는데, 같은 대학 동창 엘리지야.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둘은 2016년 1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반 후인 2017년 9월 22일 결혼까지 하게 되죠. 결혼 생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다시 5개월 정도 흘렀을 때 2018년 2월 바다 건너 살고 있었던 지맹치의 가족들 귀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야,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정말 연애부터 결혼, 임신까지 착착착 진행이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정확히 10개월 후 연말에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맹치의 삶은 너무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딱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행복은 지맹치가 갑작스럽게 실종되면서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수사 결과 지맹치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는 집, 그러니까 집에서 실종이 됐다는 거죠. 집에서 실종됐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가출했을 가능성. CCTV를 모두 피해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남편 눈까지 피해 스스로 사라졌다. 두 번째 경우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로 누군가가 집에 쳐들어와 그녀를 끌고 어딘가로 납치해 갔을 가능성.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가지 상황은 뜻밖에도 모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의 경우 실종 전 이 지맹치의 삶은요, 너무 평화로웠어요. 안정적인 직업에, 가족에, 자기 아이도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애를 낳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아이고 나발이고 남편이고 나발이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다. 거기다 가출로 보기 제일 힘든 이유는요, 스스로 집을 나갔다면 당연히 옷이라든지 여권, 핸드폰, 신분증 이런 거 다 챙겨가지 않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집 안엔 그대로 그녀의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은 아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만약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면 끌려가면서 지맹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했었겠죠. 하지만 사건 당시 이상한 소리 들은 이웃 없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수상한 차라든지 수상한 사람을 본 이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요, 아내가 실종되던 이때 집에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납치범이라면 당연히 집에 아내만 있을 때 납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수월한데 누가 더 머리 아프고 더 힘들게 남편이 있는데 납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잡히거나 들킬 위험성만 커지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용의자로 오르는 사람은 바로 실종자의 남편입니다. 10월 15일 경찰은 바로 이 남편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때 이 남편 엘리지 뜻밖의 말을 해요. 아내한테 남자가 있었어요. 10월 8일 아내가 사라졌는데 그 전부터 매일 어떤 놈이랑 통화하고 문자하고, 제가 안으려고 하면 피하고 분명히 지금도 그 놈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10월 7일 날 집에 있다가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11시쯤 일찍 자러 갔습니다. 자고 다음날 10월 8일 일어났더니 지맹치가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녀의 차 열쇠, 지갑, 핸드폰 다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아내 찾으려고 차를 몰고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던 그놈이랑 둘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짜증나서 저도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지 말로는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 둘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이런 엘리지의 주장에 경찰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지맹치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탐문 수사했을 때 그들이 말한 지맹치라는 여자는 바람피고 할 그런 여자론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녀에 대해서 사람 간의 매너, 배려 이런 걸 엄청 지키는 아이다. 불륜 저지르고 할 애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던 아이인데, 엄청 싫어하던 아이인데 걔가 무슨 내연남이 있었겠냐 라고 하나같이 강조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 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이 행복한 가정을 늘 깨고 싶지 않아 하던 여자였다고. 그런 여자가 내연남과 도망을 가? 말도 안 돼. 이게 지맹치의 가족들, 친구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남편은 지맹치에게 남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솔직히 부부 사이는 둘만 안다고 하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엘리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엘리지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자, 남자가 생겨서 도망갔대요. 그런데 왜
핸드폰에 자기 차키, 자기 신분증에 지갑까지 다 두고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경찰이 봤을 때는 엘리지의 주장과 더불어 그의 행동 또한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 치고는 너무 차분하고 너무 차가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해. 약간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짬밥, 촉이 있죠. 바로 엘리지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 이 엘리지와 지맹치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맹치가 너무 일을 잘해. 승진도 쭉쭉 되고 직원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남편 엘리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둘이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서 비교 아닌 비교도 이제 되고 칭찬이나 승진 이런 것도 아내가 더 빠르고 하니까 약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엘리지 딴에 열등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실제 회사에 떠도는 이야기로 아이를 낳은 후에 정말 이 두 사람이 정점으로 감정에 금이 갔다고 회사에서도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실종 전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제일 이상했던 점, 지금 자기 말로는 10월 8일부터 아내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싸우고 했어도 아내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건데, 갑자기 사라진 건데 엘리지는 전혀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본 사람은 없는지 뭐 등등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듯 했어요. 이 남편 엘리지는 아내가 연락이 끊긴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롭게 자기 하이킹 여행할 거라면서 여행 코스를 짜고요. 드라이브를 다녀오고요. 자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라진 아내를 대하는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입니까? 아내의 실종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맹치의 실종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다 건너 중국에 살고 있었던 지맹치의 어머니가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에게까지 전화해가지고 집에 가봐달라고 하고 하다가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지맹치의 친구가 엘리지 자기 집에 딱 와가지고 지맹치 어디 갔냐 어머니가 찾는다 해버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리바이도 만들어야겠으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멍청한 엘리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 겸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911이 아닌 311로 전화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911만 해놓으면 전화가 미어 터진대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누기 위해서 311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11 번호는 덜 위급할 때 전화하는 곳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911이 위급한 상황, 강도가 들었거나 화재가 났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교통사고 등 이런 심각한 상황에 거는 거라면 이 311은 도로에 구멍 났을 때 혹은 나뭇가지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을 때 혹은 버려진 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 혹은 지워야 할 낙서가 발견됐을 때 아니면 동물 학대 신고할 때 갇힌 동물 구할 때, 소비자 불만 신고할 때, 응급식량이 필요할 때 등등. 약간 311과 911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아주 위급한 상황만 911이고 당장 위급하지 않은 상황일 때는 311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 이때 엘리지가 3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 실종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엘리지 자기 아내 실종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경찰이 엘리지와 지맹치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하나의 녹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된 건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부러 녹음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말다툼, 말싸움을 하는 게 그대로 몇 시간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엘리지는 매우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 막 욕을 하면서 지맹치한테 네가 내 아이를 뺏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지금 이 녹음이요 엘리지 핸드폰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맹치의 핸드폰에도 녹음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맹치 핸드폰에 있는 녹음 삭제된 부분이 있네. 4시간 반에 걸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끝부분 정도가 삭제돼 있어. 뭐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엘리지는 지맹치를 위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회사에서 다 일 잘한다고 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뭐 되는 거 같냐? 그거야 네 직장에서나 그런 거고 넌 그냥 한낱 여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알지? 그녀의 목을 막 조르면서 이렇게 너 하나 목 졸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뒤에 부분이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의 녹음만 들었을 때 그가 정말 이 녹음된 것처럼 했다면 영락없이 그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만약 그가 아내를 죽였다면 모든 의문점도 다 풀려요. 집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거, 사건 당일 낯선 차량, 낯선 사람이 없었던 거. 당연하죠. 범인은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 없습니다. 녹취도 그냥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고 또 끊겼을 뿐 죽였는지 어땠는지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맹치의 실종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어갑니다. 그렇게 10월 25일 단서가 너무 없어 힘들어하던 경찰은 우연히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 엘리지가 그 어린 1살도 안 된 애를 때려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네. 갓 체포됐을 때 엘리지는 저 아기 안 때렸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발을 헛디뎌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아이도 같이 부딪히면서 아이 몸에 멍이 든 거예요. 무슨 제가 때렸다는 겁니까?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래. 그럼 아기 몸에 있는 멍 진짜 부딪혀서 생긴 건지 의사한테 물어보자.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부딪혀? 어딜? 웃기고 있네. 아이 몸에 남아있던 멍은 결코 우발적으로 생긴 멍이 아니다. 이건 고의로 누군가가 아기를 주먹으로 갖다 때린 거다 라는 소견이 날라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때서야 엘리지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사실 열받아서 그냥 몇 대 때렸어요. 1살도 안 된 애를, 1살도 안 된 그 어린애를 미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중국에 있었던 지맹치의 부모님, 이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걸 듣고 뒷목을 잡은 거예요. 지금 딸대로 사라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닌데 그 소중한 외손주를 미쳤어. 그래서 바로 손녀 양육권을 신청하셨어요. 그런 놈한테 우리 손녀 못 맡긴다. 하지만 이때가 2020년도였거든요. 이때 전 세계 고질병, 이 고질병으로 공항 다 막히고 해외여행도 막히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양육권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당시에 지맹치의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이 중국. 엘리지와 손녀가
미국이었어요. 빨리빨리 학대받고 있는 손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니까 아기는 계속해서 엘리지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와, 1살도 안 된 애가 엄마를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손주를 지켜줄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은 멀리 해외에 있습니다. 정말 당시 담당 경찰이요. 아동학대 혐의로 잡혀온 엘리지를 딱 보고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었대요. 미친 거잖아요. 진짜 하다하다 진짜. 그래서 더더욱 꼭 지맹치 찾아야 한다 마음을 다잡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살아있길 바라지만 만약 사망했다면 그녀의 유골이라도 꼭 찾아야 한다고. 경찰은 지맹치가 실종된 날 엘리지의 핸드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부부의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라민 리버라는 강 쪽에서 엘리지의 핸드폰 위치 확인. 바로 이 강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었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와, 지맹치가 2019년 10월 달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너무 단서가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2020년 2월 달까지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애가 타셨겠죠. 하지만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실종 1년여가 더 지난 2021년 3월 25일 드디어 단서가 발견됩니다. 2019년 10월 실종됐는데 2021년 3월에 단서가 발견. 와. 스톤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을 등산하던 한 등산객이 사람 뼈 같은 걸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조사 결과 그 뼈는 지맹치였습니다. 사망이 정확하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으니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4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갈비뼈의 균열 및 상태 분석에 따라 사건의 그날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영락없이 그녀는 사건 당일 갈비뼈 4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 라는 게 나왔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 또한 얼마 안가 바로 찾았습니다. 엘리지가 체포되던 날 경찰이 그의 아파트에 딱 갔을 때 엘리지가 깊숙이 숨겨놓은 진흙 신발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신발을 조사해 봤더니 그 신발에 있는 식물의 DNA와 지맹치의 유골이 발견된 근처의 식물 DNA가 같네. 이 말은 지맹치가 이곳에 유기됐을 때 엘리지가 현장에 있었다는 말. 그렇게 시신과 결정적인 증거까지 우르르 발견되면서 엘리지는 바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자기 딴에 시신까지 나왔으니 완전 쫄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하는 척을 해요. 엘리지 왈. 맞아요. 아내의 시신 유기했습니다. 제가 묻었어요. 하지만 살인은 안 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살인한 건 아니었다. 엄연히 과실치사였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 말로는 사건 당일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둘이 몸싸움,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나를 밀쳤다. 순간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밀쳤는데 힘 조절이 잘못됐는지 아내가 갑자기 뒤로 억 하면서 넘어졌다. 순간 자기도 너무 놀랬는데 그때 아내 약간 멈칫하긴 했지만 괜찮아 보였다. 그렇게 싸움이 멈췄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얼굴 보기 싫어 혼자 집을 나와 드라이브를 좀 했다. 그러다 저녁 11시쯤
다음날 일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 그냥 자러 갔다. 그리고 다음날 8일 아침 5시경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깨서 나와 보니까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 그때 알았다. 아내가 죽었다는 걸. 그때 병원으로 바로 옮겼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나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졌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아내를 몰래 묻기로 결정을 했고 유기한 거다. 내가 시신을 유기한 건 잘못했다. 그 죄값은 받겠다. 하지만 일부러 살인, 죽인 건 아니었다. 실수로 밀었는데 잘못 넘어지면서 죽은 거다. 고로 나는 과실치사다 주장을 한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정말 과실치사 같나요? 정말 과실치사였던 걸까?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대로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하면서 바로 목 졸라 죽인 거 아니고, 이게 시신부패가 거의 뭐 백골화 너무너무 심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갈비뼈의 상태로 봤을 때 심한 폭행이 있었던 걸로. 하지만 이 또한 그냥 추정이죠 뭐.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1일 총 10번의 재판을 거쳐서 엘리지 2급 살인죄로 징역 28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살인으로 보이는데 유기까지 하고 알리바이 꾸미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28년? 아무래도 시신 부패가 너무 이제 심하고 시간이 또 많이 흘러버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죄값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이렇게 타국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아직까지도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는 남겨진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아내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